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97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나흘 연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온 건 두 가지 섞여 있는데요. 교회 중심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감염과 더불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학조사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방역 당국의 이제 힘이라든가 어떤 관심 집중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문제지만은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통해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이제 취약계층으로 전파가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우에 빨리 무증상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또 병원 같은 데에 어떤 확진자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음압병상이나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음압 응급병상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쪽 교회에만 관심이 집중하다 보면은 충분한 방어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처럼 너무 신천지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걸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방역 대책을 크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증가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사실상 대유행이냐 아니냐.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던 거고요. 다만 우리가 국내 감염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뜨려진 적이 있어요. 최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번 보시죠. 최근에 100명을 넘긴 첫 번째 103명, 166명, 어제가 279명이 발표됐었고요. 오늘 197명입니다. 세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100명대 초반에서 200명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대유행을 선언할 거냐 말 거냐라는 명분에 연연할 때가 아니고, 사실상의 대유행 혹은 대유행의 전조조짐에 와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경우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지난 8.15를 기점으로 광장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 여러 곳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분들 가운데 일부 확진자가 확진을 시켰더라도 그 확진의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파주 스타벅스예요. 지난 8일 저녁 7시부터 초발 확진자가 3시간을 지인과 머물렀는데, 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었던 26명이 확진이 된 겁니다. 한 층에 있었죠? 네, 2층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차 감염이 된 사람이 현재 확진만 14명. 그러니까 40명이 3시간 동안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5일에 집회가 왜 좀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모였거든요. 물론 애초에 주최 측에서는 이 방역 지침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이 지침이라는 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인데 대부분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접촉하면 감염된다는 거거든요, 확진자와.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려가 있고, 아까 김경우 선생님 말씀처럼 제 생각에는 용인과 부산, 학교도 위험하고요. 주말에 이 용인의 경우에는 2개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영화관도 가고 PC방도 가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음식점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 때는 고위험군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방역에 대한 우리의 생활 관리가 해이해져 있었구나 하는 대목들. 그동안은 폭우에 신경 쓰느라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주의가 좀 낮아졌죠. 이제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휴가가 오늘까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금 연휴가 끝난 이후 우리가 4월 말 5월 초 황금 연휴 직후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졌는데 그때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희 평론가께서 대유행의 사실상 대유행이다, 혹은 대유행에 준하는 지금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유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좀 큰 편이라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대구 경북에서의 폭발적인 증가를 악몽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또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빨리 못 가시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많이 파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악몽을 이제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 대구 경북에 비해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또 밀집도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대구 경북 때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직은 그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증가세가 이제 가을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열이 나고 기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인지 굉장히 의료계에 혼란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인 점은 2, 3월 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도 쉽게 많이 구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좀 많이 익숙해져서 많이 지키시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철저히 하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고 글쎄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어떤 치료 병상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중대본과 서울시 브리핑에서는 현재의 상황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브리핑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목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 재난 문제가 좀 컸었고 예. 역대급 장마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정은경 본부장이나 김강립 차관의 경우에도 항상 말씀이 좀 조용하시죠, 차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고요. 정말 방역 당국의 입장을 심경으로 표현한다면 전 절박감. 최근 한 닷새 동안은 절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자, 숫자만 보시면 서울시의 발표가 지금 서울시의 이 중환자 병상 61%가 가동 중이에요. 예. 그럼 남아있는 건 4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51%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10%가 늘어난 거예요. 만약 하루에 10%씩 는다고 가정해 보시죠. 사흘 후에는 병상이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 확보가 문제고 지금 또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태릉 선수촌을 생활격리시설로 쓰겠다. 예. 그리고 호텔을 하나 추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 생활격리시설이 그러면 적어도 한 수백 개의 이제 이 개인 격리할 수 있는, 우리가 우한에서 처음에 전세기로 우리 교민들 모셔왔을 때 네. 격리시설에 이제 결국은 2주 동안 지내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1인 1실 기준, 그리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이 상황이 지금 수도권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이 세 자릿수 1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의 경우에 이동성도 굉장히 높은 도시고 인구 밀집도도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접촉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감염 가능성 역시 위험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병상 대응과 생활격리 시설에 아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의 병실을 지금 비우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21일부터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 좀 중첩되면서 맞습니다. 좀 네.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제 의료 공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이제 교수라든가 전임의가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무기한으로 연속이 되게 되면은 의료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병상을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예.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충분히 담당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들을 또 속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또 기존에 있던 코로나가 아닌 다른 환자, 중증 환자들이 또 제대로 또 치료를 못 받고 특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 공공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또 중증도가 더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공백 같은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진료의 차질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의 진료 차질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이제 동원할 때 대구 경북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지금 13만 의사, 그러니까 10만 명 의사 중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어떤 5%나 10%만 십시일반으로 조금 방역 업무에 좀 기여를 해주신다면 네. 5천만 만 명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정과 의사협회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19와 국민의 어떤 건강과 안전이라는
전제하에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코로나19를 다 같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요. 일단은 그 교회와 관련해서 한 4천여 명 가운데 3,400여 명을 지금 네. 격리 조치를 했고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라는 앞서 이제 중대본의 브리핑 네. 내용이 네.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3,400여 명 또 네. 4,000명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접촉했는지를 네네. 파악하는 데까지는 네.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바라보는 네. 시선들이 사실은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좀 우려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고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성을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는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서만 209명 계속 이제 늘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315명.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동안 3명이 늘었습니다. 312명에서 315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 3분의 1이 고령자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 신천지 대구교회 때는 대부분 신도들이 젊었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예. 6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확진자 양성으로 나온 분 중에 3분의 1. 그러면 이제 계속 위험하다는 이야기고 이게 아까 병실과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중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4,066명을 현재 신도로 보고 있는데 3,400여 명은 지금 격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600여 명이 미확인이에요. 거주지가 불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처가 안 맞거나 그래서 지금 경찰은 가가호호 찾아간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때도 그때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갔어요. CCTV 판독하고 신용카드 결제 조회하고 해서 따라갔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텐데 쉽지는 않다. 그럼 출입 명부는 정확할까? 이런 고민들이고요. 예. 세 번째가 제일 큰 걱정인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 방역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언급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무조건 양성으로 확진한다더라라는 음모설이 지금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이 사실 정치계에서는 바이러스 테러다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는 거죠. 이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학적인, 의료적인, 과학적인 판독을 해서 차별하지 않는 의료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누군가 이런 유언 비어들을 계속 퍼뜨려서 예.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가면 음성이지만 양성이라고 해서 격리시킬 거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우에 정말 누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태원 클럽 발 때는 약간 조심스러웠던 대목이 성소수자가 혹시 차별받지 않을까? 이런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이 보건 위생,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이해하시고 정말 가족분들이라도 예. 설득을 해서 예. 사랑제일교회 신도거나 예배 참석하셨거나 혹은 광화문 집회 참석하셨다면 빠르게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태원 클럽 때 무직입니다라고 해서 이 법적 판결을 받게 되는 젊은이가 있었죠. 학원 강사요. 7차 감염까지 이어졌고요. 이 결과 뷔페, 부천에 있는 뷔페 식당 거쳐서 쿠팡 물류센터까지 퍼졌던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팬데믹만큼 무서운 게 인포데믹 가짜 뉴스니까 이 부분 좀 강조해 주셨고 지금 일단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5명이 확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감염 속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확진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걸렸다기보다는 이미 걸렸던 분들이 이제 확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 와중에도 격리가 되지 않고 검사를 안 받고 이런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접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N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접촉하신 분들도 파악해서 이분들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수백 명이 빠른 시간에 진단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며칠간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고 그 한 명당 뭐 수십 명을 만나게 되면 조사해야 될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되는데 방역 당국이 너무 피로도가 크게 되고 더구나 역학조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힘들고 역학조사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어떤 4,000명 중에서 감염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한 어떤 추가적인 N차 감염 이런 예. 것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고
지역 사회에서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군인과 관련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과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떤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의 상황을 대구 신천지 교회와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각들도 좀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때보다 더 나쁜 상황은 바이러스가 좀 속도가 빠르고 빨리 전파된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속도가 빠른 데다가 밀접한 접촉이 많고 또 유동인 활동하는 범위도 많고 접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학조사도 어려워지고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겠고요. 근데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그때도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경중을 나눠서 치료생활센터로 경증 환자들은 보내고 중증 환자들만 이제 중증 환자 입원 병상으로 보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웠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마스크들을 많이 착용하시고 마스크들을 잘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2m 거리만 두셔도 80% 이상 90% 이상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악몽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방법이 이제 주요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감염이 전파되고 그분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시간이 또한 1, 2주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빨라야 2주, 한 달 이상 이 감염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미 감염되신 분들이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그중에서 중증 환자가 생기고 감염 환자가 누적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1, 2주 동안 방역 당국과 전 국민이 맞아야 될 큰 숙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등록 교인이 56만 명이에요. 네. 개신교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네, 네. 이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큰 건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찰도 나왔었고요. 또 성지 순례 여행에서도 초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 밀집해서 집단 활동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의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한데 3분의 1 이내만 등교하라.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지금 우리가 초유의 방식을 교육계에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이죠. 직장의 경우에도 이 콜센터라든가 뭐 물류센터라든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또 이제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시설인데 사실은 한때는 정규 예배까지도 잠깐 자제를 권고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규 예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들고 날 때 손을 소독하는 정도 그리고 그 대형 공간이지만 방역을 한다면 예배에 모였다가 헤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56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 소규모 100명, 200명이라 하더라도 예배 이후에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성가대 연습한다, 식사한다. 여기서 대부분 감염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하면 비말이 튀게 되고 식사를 하면서 또 비말이 튈 수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식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소집단으로 작은 룸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저는 이 정해져 있는 일부 예배부터 쭉 순서대로 가는 예배를 질서정연하게 드리고 가는 것은 교회에서 관리를 할 문제고 방역 지침만 따라준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허용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수많은 신도가 예배 후에 반가워서든 어떤 목적이 있는 모임이 이제 존재하든 함께 그러면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되든 이러한 교류의 모임이 뒤섞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통제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앞으로 일정 기간 우리가 다시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확진자가 떨어질 때까지는 대형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또 이 서초동에도 대형 사랑의 교회 초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곳들에서 좀 한동안은 이 교인들의 접촉을 알아서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교육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밀집도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의 어떤 긴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밀집도 완화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물론 이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등하굣길이라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밀집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제 3단계 되면은 완전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3단계도 곧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잘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어떤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 1학기에는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2학기에도 잘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 내 감염 말고 방과 후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학교도 결국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이제 3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을 명문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 발생하고 이렇게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일주일 이내 2회 이상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면 3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이 되고 3단계에 충족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중대본의 고민은 이제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이제 완화할 때 자칫하면 이제 완화하는 신호가 또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본에서는 분명히 강화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따르기까지 분명히 시간차가 걸리거든요. 온도차도 있고 예. 제대로 또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지자체별로 작은 단위로는 좀 선제적으로 강한 방역 조치를 취해서 조기에 이 방역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확산세를 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최영일 네. 평론가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됐고 네. 이건 서울과 수도권 경기, 네. 그리고 부산에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겁니다. 2단계 격상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그리고 네네. 얘기 나왔던 3단계에서는 예. 얼마나 더 강화가 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하지 않는 것은 개인 방역 수칙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똑같습니다. 1m 이상 거리를 돌아 최소한 가급적 권장은 2m 이상 거리를 돌아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 그리고 이 손을 수시로 씻어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단계에서는 숫자가 정해집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집회를 금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가오는 가을에 결혼식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그래서 결혼식장이 가동되기 어려워진다. 2단계는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예. 그리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라든가 혹은 광화문의 무슨 집회라든가 예. 시위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장례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급하게 고인이 생겨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친족 이외에는 조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활상 빡빡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당장 2단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 일부 개방했던 프로야구가 수도권 부산은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어요. 예. 일단 관중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여유를 두고 처음엔 10%만 스테디움 전체 좌석이에요. 그다음에 좀 늘려서 30%만 야구 관람을 하던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 그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이 3금, 3행 세 가지 또 싫어하는 것들 밀접, 밀집, 밀폐 이것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럼 지금 허용돼 있는 학교 앞들의 PC방도 이제 고위험군 시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중위험군으로 분류했었는데 고위험군으로 돌아가서 PC방 영업도 자제, 방역 수칙 안 지키면 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올렸을 때 정부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또다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을에 당장 보세요. 웨딩홀들 영어 못하게 되고 예. 결혼식도 그러면은 친지들만 모여서 소규모로 치르게 되고 장례식장들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예. 식당은 사람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지금 이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5번 외식하면 10,000원권 주기로 했던 쿠폰도 네. 그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2개의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지금 2단계, 3단계로 가면 사실상 우리가 해외처럼 이동 제한령이나 봉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이 접촉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그 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시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계속적으로 이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끝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또 이제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위생 철저히 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장소는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런 데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보다 조금 더 우리 방역의 끈을 단단히 졸라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화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